오세훈이 장동혁 빼고 새 선대위원장 세우자는 주장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새 선대위원장 누구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권 1위, 대권 1위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빼고 하자고. 보통 선대위로 구성을 할 때 한 세 가지 방안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독 선대위원장 해서 아주 선거에 정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대위원장을 한 사람 딱 하는 겁니다. 최고 선대위. 그러면 그것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당대표가 상당한 인기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하면은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형식상 단독 선대위이지, 실질적인 단독 선대위이지, 형식상으로는 공동 선대위 형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대표가 자동적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몇 사람, 이렇게 두는 당대표를 포함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데, 지금 갑자기 오세훈이 혁신선대위원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혁신선대위원장은, 일단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죠. 자, 오세훈이 오늘 목리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그때 공천 후보 등록을 안 했죠. 보이콧했죠. 그래서 오늘 6시까지 다시 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6시까지 안 했습니다. 경선 등록을 안 했습니다. 오세훈이. 그리고 오늘 무슨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6시 갓 지나서 만났는데 오늘 송구스럽게도 공천 등록은 못한다. 아니, 공천 신청을 해놓고 당의 운영에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공천 신청을 보이콧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앞서 발표된 결의문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제 입장을 전하겠다.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그것이 실현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제가 그제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 선언을 하고 나면은 실천하라. 그거 잘못된 거라며. 그러면은 행동으로 실천을 해. 뭔가 내놔. 장동혁이 뒤로 물러나든지.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뿐이 아니고 이 우파 진영 안에서도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오세훈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이 공천 등록을 보류를 왜 했느냐고 물으니까 오세훈은 의원총회에서 노선과 관련한 변화는 바람직하고 감사한 노선 전환이다. 그런데 이후에는 실천이 중요한데 실행 단계로 이어지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계속 하나씩 이제 핑계를 다는 거죠. 그러면 실행 단계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선 전환을 실감할 수 있는 인적 변화다. 이른바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채택되거나 실행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무데나 막 붙입니다. 이게 결국 그 이름 붙이는 이유가 장동혁 대표는 이선으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선거를 이끌자.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오세훈은 그러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가는 거냐?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면 질 것 같으니까 핑계 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정원호 하나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세훈은 일각에서 이를 명분 삼아서 이번 선거에 불참하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도 나오지만 분명히 선거에는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내놓는 겁니다. 무슨 전륜 선언하라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장동혁 뒤로 빠지라는 이야기죠. 혁신이라는 말 붙여서 선대위를 주장을 하는 거. 자, 실제로 그런 요구가 오세훈은 물론이고 한동훈 친한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여드리죠. 장동혁 말고 새 얼굴로 선거하자. 야 내부 혁신선대위 요구. 장동혁 대표는 계속 의원총회 결의문이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방선거는 장동혁 대표가 아닌 새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다.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같은 경우에 다수 의원이 혁신선대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주장. 친한계 의원들이겠죠. 그리고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한 원내 당협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2선에서 지원하고 윤의계인과 무관한 새 얼굴이 전면에 나서야 그나마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장동혁을 밀어내고 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인데 이 선거할 때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당의 최종 목표는 정권 창출이죠. 정권 탈환, 정권 창출입니다. 그러면 자기 대선 주자가 얼굴로 항상 나서는 것이 역대 선거입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그런 역대 그러니까는 자기 대권 주자가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한 자기 대권 주자는 바로 장동혁입니다. 그런데 장동혁을 뒤에 앉혀놓고 선거를 치르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천지일보 여론조사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입니다. 이 장동혁이 18.6%로 1위죠. 그 다음에 김민석 13.5, 조국 11.5, 한동훈이 11, 그 다음에 정청래, 나경원 이런 순으로 가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은 장동혁, 나경원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압도적이죠. 이 조사는 18.6%로 1위가 나온 것은 물론 아직까지는 무응답 다른 후보로 막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 순서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조사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다 들어간 조사죠. 그래서 1위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선거에 때도 장동혁을 충분히 장동혁 네임 밸류를 가지고 이 장동혁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더구나 이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정당 지지도별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49.8% 압도적으로 자기 대권 주자 1위입니다. 한동훈은 16.8, 나경원은 7.6 이 정도 상황인데 이 장동혁을 빼자. 이것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주장이고 국민의힘을 위한다거나 보수 우파 진영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지율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17% 정당 이렇게 이 프레임을 막 만들고 좌파에서도 그렇고 친한계에서도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데 뭐냐 하면은 오늘 MBS 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하는 거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17%가 나오고 민주당이 43%가 나왔다. 다시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17%가 나왔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당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MBS 조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한 조사 기간이 거의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33.6%입니다. 민주당은 42.8%.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은 날 조사를 해서 같은 날 발표가 됐는데 MBS 조사는 1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여기서는 33.6%. 자, 34죠. 반올림하면 34%가 나왔는데 MBS 조사는 17%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딱 절반이죠.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어떻게 하루에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가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 34%, 정당 지지율, 여기는 17%.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이걸 가지고 17%만 딱 빼내가지고 자, 장동혁 체제에서 이거 선거 치르겠어? 17% 가지고 이 34% 나온 건 말도 안 하고 있죠. 이런 걸 저라도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됩니다. 이재명 지지율 MBS 조사에서 뭘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역대 최대로 나왔다. 이재명 국정원장에 대해서 신뢰한다. 66% 나왔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는 54.6% 나왔다. 이게 12%나 같은 날 발표한 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전부 다 이재명 정권에 유리하게 나온 거 이것만 가지고 막 그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일이 지금 좌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포인트를 그쪽을 잡아서 좌파 쪽을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 가지 TF도 구성을 하고 국정조사도 선제적으로 하자고 하고 뭐 특검을 하는 것도 좋지만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이거를 해 나가려면은 장동혁 체제에 힘을 몰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계속 그냥 장동혁 체제 흔들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보수 우파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의 폭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